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업 준비 다 되셨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호흡 배웠잖아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 배설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2에서 183쪽이에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들숨, 날숨 공부했고요.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비교 한번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한번 볼까요? 들숨 볼게요. 숨 들여 마셔보세요. 그럼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죠. 여기 부피, 흉곽의 부피는 커지고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은 어떻게 되죠?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밖에 있던 공기가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게 바로 들숨이고요. 그 다음 반대로 날숨 볼까요? 날숨은 후 내쉬면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고 그럼 흉곽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니까 압력은 높아져서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날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들숨과 날숨을 비교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공기가 폐로 들어가요. 그럼 폐는 여러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폐포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어디가 산소가 많을까요? 농도가 진할까요? 그렇죠. 폐포에 있는 산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폐포에서 산소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럼 모세혈관은 우리 온몸을 지나다니다가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해 주겠죠. 그럼 조직세포에서는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그 조직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한테 주고 모세혈관의 그 혈장에 의해서 그죠? 이동한다고 했죠? 그 모세혈관은 돌아다니다가 다시 폐포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 이산화탄소는 다시 날숨에 의해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하는 원리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이라고 했어요. 기체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 자, 한번 볼게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폐포의 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 다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는 산소는 모세혈관이 더 농도가 더 높아요.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조직세포의 농도가 더 진하고요. 모세혈관과 폐포는 모세혈관 쪽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진합니다. 이처럼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설개에서 배설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줌을 적절히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여러분 오줌을 참아본 적 있죠? 우리 몸에서 오줌을 적절히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그렇죠. 오줌을 오랫동안 참으면요. 그 방광이 오랫동안 팽창해 있대요. 그러면 오줌을 넣고 난 뒤 이 방광이 원래 이제 팽창에다 수축해야 되잖아요. 수축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서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증식되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할 경우는 요도 끝에서 오줌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괄약근이 있거든요. 그 괄약근이 파열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줌을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동영상으로 한번 노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 이산화탄소물, 암모니아. 노폐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의 생명활동 때문. 세포 호흡으로 생긴 노폐물을 배설하고 소화작용으로 생긴 찌꺼기는 배출하지. 배설과 배출은 달라요.
먼저 배출은 맛있게 냠냠 음식을 먹으면 소화작용으로 잘게 분해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영양소가 흡수되지 쏙쏙 영양소가 거의 다 빠진 음식 찌꺼긴 대장에서 발효 분해돼 힘을 끈 항문통의 대변으로 배출 이제 배설 개념도 알아보자 자 아까 소화작용으로 흡수된 영양소 기억나지?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은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였지 이때 에너지 얻으며 생긴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는 배를 거쳐 날숨으로 후 물은 땀샘과 똥밭을 거쳐서 땀과 소변으로 암모니아는 간을 거쳐 요소로 바뀌는 소변으로 배설 네, 노래 잘 들어봤어요? 자, 세포 호흡을 하면요, 세포에서 영양소가 분해돼서 이렇게 노폐물이 생긴대요. 자, 어떤 노폐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3대 영양소 탄단지 배웠어요. 자, 탄수화물과 지방은, 그 다음에 단백질은 산소와 결합해서 세포 호흡을 하면 어떤 노폐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대요. 물과 이산화탄소. 근데 단백질은요, 이산화탄소, 물 하나 더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암모니아라는 게 하나 더 생깁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아주 강해요. 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뀝니다.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다면 지금 노폐물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배설되느냐? 이산화탄소 어떻게 배설될까요, 여러분? 네, 숨을 내쉬는 날숨에 의해서. 자, 물은 네, 숨을 내쉴 때 물이 수증기 상태로 우리도 나갈 수도 있어요. 날숨과 여러분 오줌을 통해서 여러분 99% 오줌은 물이 되잖아요.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고요. 그리고 요소도 어디를 통해서 내보낼까요? 네, 오줌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 어떻게 배설되는지 볼까요? 물은 그쵸, 날숨과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고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에 의해서 내보내죠. 근데 암모니아는 뭐라고 했어요?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뭐로 바뀐다고요? 네, 요소로 바뀐다고 했어요.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오늘은 아마 이번 주에는 오줌에 대해서 배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설을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제 노폐물이 생겼잖아요. 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설이라고 해요. 근데 배설도 있지만요, 배출도 있어요. 자, 배설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고요. 배출은 우리 소화 배웠죠? 소화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출이라고 합니다. 자, 배설과 배출의 차이. 배설은 노폐물을 오줌으로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고, 얘는 소화되지 않는 것을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출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네, 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설을 담당하는 배설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기관에는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콩팥에는요, 혈관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콩팥 동맥부터 볼게요. 자, 콩팥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온 노폐물이 있는 그 혈액을 콩팥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게 콩팥 동맥이에요. 여긴 노폐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고 그 나머지를 그
걸러진 그 혈액을, 노폐물이 없는 혈액을 이렇게 콩팥 정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운반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콩팥 동맥은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고 얘는 노폐물이 없어요. 그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얘기했고요. 자, 콩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콩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네, 허리 등 쪽에 있어요. 좌우 한 개씩 있고요. 자, 혈액 속에서 오줌을 만드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척추 뒤에 이렇게 등 쪽에 이렇게 두 개, 한쪽,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콩팥은. 자, 이때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오줌이 이동하는 요 경로 있죠? 요 관을 우리는 오줌관이라고 해요. 오줌관에서 방광을 이동하고 이 방광은 오줌이 이렇게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장되면 오줌이 마려워서 이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방광은 오줌이 저장되는 곳이고요. 이걸 나가는 통로는 바로 요도가 되고, 그래서 명칭 알아두세요. 자, 요거 콩팥, 여기 오줌관, 그 다음 방광, 요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오줌이 만들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요 네 개를 우리는 배설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줌 속에는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소는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는데 이때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에는 요소가 어디에 더 많을까요? 그렇죠? 노폐물이 많은 콩팥 동맥에 요소가 더 많이 들어있고, 콩팥에서 오줌으로 내보내고 요소가 나머지 좀 더 요소가 없는 그 혈액이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거 알아두세요. 요소는 콩팥 동맥에 더 많아요. 정맥보다는. 여기 중요합니다. 배설기관. 자, 그럼 배설기관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콩팥 동맥에서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콩팥에는 아주 이제 오줌을 만드는 이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해요. 이 네프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한 짝당 약 100만 개씩 있대요. 네프론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줌을 만들고 그 오줌이 여기가 이제 콩팥 깔때기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여기 오줌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줌을 거른 혈액은, 요소를 거른 혈액은 이렇게 콩팥 정맥으로 심장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겠죠. 이때 이 네프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프론은 오줌을 생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데 이 네프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명칭 외우세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시켜 볼게요. 네프론을 확대시키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사구체,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이렇게 사구체가 있고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보먼주머니예요. 그럼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세뇨관이라는 것이고요. 자, 세뇨관은 여기 봐보세요. 세뇨관은 다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막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네프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프론. 오줌을 생성하는 단위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고 세뇨관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져 있다. 네, 요거 중요하죠. 네프론 꼭 알아두세요. 자, 네프론을 좀 더 다시 보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을 사구체라고 하고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머니 모양을 보먼주머니라고 하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관이 세뇨관입니다. 그리고 세뇨관은 누구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네,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하고 오줌을 생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자, 우선 이제 배설기관이 다 해서 공부했으니까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줌이 알려주는 건강신호. 자, 여러분이 이제 매일 오줌을 이제 볼 텐데요. 오줌을 이제 보면은 오줌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대요. 자, 보통 오줌은 하루에 한 1에서 1.5리터 정도가 나오고요. 소변 횟수는 5에서 8회 정도래요. 거의 99%가 물이고 오줌을 볼 때 오줌의 색깔이나
냄새나 거품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색깔을 보면 이렇게 투명하거나 노란색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오줌을 넣었는데 이렇게 소변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적혈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종양이 있거나 뭐 요로 감염 등 염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붉은 소변인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변을 봤는데 약간 막 거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단백뇨. 단백뇨는 뭐냐면 소변 속에 단백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이제 섞여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뭐 사구체 신염 이렇게 이런 증상도 거품 소변을 본대요. 그 다음 소변이 탁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일 경우에 탁한 소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거나 노랗지 않은 경우는 한번 병원을 가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냄새가 아주 좀 달콤한 냄새나 이렇게 악취 나는 경우도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 다음 거품 나는 것도 그렇고 소변이 탁한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여러분 그 오줌 변기물을 그냥 내리지 말고 소변 색깔이나 냄새나 거품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설 기관에 대해서만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